그게 중요한 거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확률이 높아지는 게 그게. 보름달은 상관없는 거죠. 되게 이제 그 되게 배란일자를 보름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다른 거는 다 저희 이제 늦둥이 예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성으로서 출산 후에 다이어트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예전에 그 탱탱한 몸매로 돌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니까 제가 그 비법 한번 알려주고 가셔야죠 오늘. 예, 한 방에. 정지행 이태우의 신동의보감 정지행식 다이어트 식단 차리기 대공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나봐요. 아, 예. 지금 제가 국을 끓이고 있어요. 육수에도 나름의 비법이 있다는데 표고버섯하고요. 그다음에 다시마.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멸치가 기본적으로 저희 육수에 들어가는 기본 오늘의 요리는 재료입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미역 된장국. 정지행의 밥상에는 된장이 필수. 그러니까 저희 집 식탁에서는요, 된장 들어간 음식이 한 가지 이상은 꼭 있습니다. 국에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한 가지는 되죠. 거기다가 청국장이나 된장찌개가 있으면 또 들어가죠. 야채를 무칠 때도 된장으로 무쳐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한 가지 이상 항상 된장으로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역을 많이 드셨으면 예. 다이어트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당연히 도움이 됐죠. 밥은 적게 드시고요. 미역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산 후에 일단은 미역을 많이 먹어서 이 자궁의 수축도 좋아지게 하고요. 그리고 이 미역은 산 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먹으면요. 이 해조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오드 성분이나 여러 가지 무기질 때문에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탈모 예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많이 좋습니다. 다이어트 비결이 요 된장이란 말씀. 풍성한 채소로 가득한 웰빙 식탁 대령이요. 보통 이제 이런 반찬 나오면 이제 보통 집에서는 오늘도 풀밭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 마련인데. 네. 예. 저야 원래 채식이니까 네. 막 특별히 육식을 즐겨하는 편은 아니에요. 고기를 안 좋아하시나요? 꼭 그러진 않는데요. 즐겨 먹지 않습니다. 채소 위주 식단이 입맛에 꼭 맞는 이태우, 정지행 부부. 귀여운 평화도 너무 잘 먹네요. 병원 잘했어. 평화는 뱃속에서부터 많이 먹고요. 여태까지 먹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기 콩만 지금 먹고 있죠. 간혹 평화도 피자나 이런 햄버거를 보면 구미가 당겨서 먹어보고는 싶어 하는데 한 입 먹고 나서는 잘 못 먹어요. 지금 집에서 먹는 이런 음식보다는 개운한 맛이 없어서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잘 먹네. 식사 후의 후식은 매실차와 과일. 당연히 살이 찌죠. 많이 먹으면 뭐든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요. 이는 후식으로 그리고 부족한 비타민이나 이런 걸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맛있다고 양껏 드시게 되면요 살이 더 찌게 되고요. 저희도 간혹 실컷 밥 먹고 나서 과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요 빼놓지 않고 한강으로 나가죠. 걸으려고요. 정지행식 생활 속 다이어트 실천이 중요하겠죠? 최대 관심사죠. 예, 여성들의 다이어트 노하우 오늘 좀 저희가 제대로 한번 건강하게 예뻐지는 방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굶지 않고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럼요. 아줌마들은 먹어야 돼요. 예. 배심으로 살기 때문에 배고프면 힘을 못 써요. 예. 먹어야죠. 살 빼러 온 주부들을 보면은요. 체지방이 많고 복부 비만이어서 제가 복부 비만이십니다. 체지방이 많습니다. 이러면요. 주부들이 저한테 따져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고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평생 고기를 먼저 먹은 적이 없고 기름기도 먹은 적이 없다. 오로지 먹은 거는 밥하고 김치밖에 안 먹었는데 내가 무슨 지방이 있다고 그러냐. 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미스가 있어요. 뭐냐면 밥도 탄수화물인데요.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될 때는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년의 주부들한테 저장될 때는 배에다 저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부들이 신경 안 쓰고 밥만 그냥 허리띠 끌어놓고 먹으면요 뱃살이 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밥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죠. 그 외에 야채는 실컷
그 대신 심심하게 드셔야 되고요. 이게 쌈이 또 밥도둑이에요. 근데 쌈을 어디서 많이 많이 드시고요. 먹는지. 밥을 조금. 예. 그리고 또 주부들께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주부들이 힘들잖아요. 저도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도 애가 셋이다 보니까 신경 쓸 일 무지 많고요. 바깥 일도 신경 쓸 게 무지 많은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만 푸시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우리나라의 타입이 많은 걸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태우민 아줌마가 있는데요. 이 태우민 아줌마는 그림을 보면 물론 여기도 두둑하시지만 특징적인 게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중부전선이에요. 저도 실은 이렇게 좀 날씬해 보여도 미스 때보다 배는 나왔어요. 군살이 여기 배에 찌거든요. 옆구리살도 찌고. 그래서 태우민 아줌마를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태우민 아줌마는 배가 나왔기 때문에 복부 비만인 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돼요. 네. 태우민 아줌마들은요, 원래 타고날 때부터 배꼴이 크고 좋은 아줌마들이 있고요. 하지만 간혹, 미스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복부가 나오신 분은 꼭 태우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위가 이 중부전선이잖아요. 배에 안 나온 주부님들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하러 가서 배 얘기하면은 힘을 딱 주고 이러고 앉으시죠. 근데 평소에 그렇게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배가 긴장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복부가 탄력이 생기지 이렇게 푹 퍼져서 있으면요 배가 더 나와요. 그래서 복부를 항상 긴장을 하시고 앉아 계셔야 되고요. 배가 나온 태우민 아줌마들한테 좋은 음식은 유제품이나 특히 된장, 두부 이런 그 콩류의 음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쁜 음식은 돼지고기. 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 아줌마가 있는데 소양인 아줌마는 특징적인 게 전반적으로 소양인은 하체는 날씬해요. 하지만 이 소양인의 특징은 상체 비만이에요. 어깨가 떡대가 딱 벌어지고요. 상체 비만.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안 좋아요. 나이 드시면서. 왜냐면 상체가 무거우니까 관절이 자꾸 약해져서 무릎 관절이 오고요. 힘드시죠.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체 비만이 그 아줌마들한테 굉장히 고역이긴 한데요. 주로 체질적으로 보면은 소화 기능이 왕성하기 때문에요.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땡기는 대로 먹다 보면은 살이 점점 더 찌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이 식욕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양인들의 경우에는 열이 많기 때문에 간혹 열 때문에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폐물 배설이 시원하게 안 되다 보니까 똥배가 나오면서 이제 살이 위로 점점 더 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양인의 경우에는 아줌마들은 평소에 어떤 걸 드시는 게 좋으냐면요. 소양인은 열이 많기 때문에 성질이 찬 녹차,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아요. 녹차의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많이들 드시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녹차는 몸이 냉하신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녹차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니까요. 이 2리터짜리 대병에 녹차를 끓여놓고 하루에 몇 병씩 드시는 주부들이 계신데 체질에 안 맞는 몸이 냉한 분들이 이걸 2병 드시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열이 많으신 분들이 꼭 녹차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쁜 음식은 아무래도 이제 그 열이 많이 있는 그 몸에 열을 내는 그런 음식들이 안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소음인 아줌마인데요. 여성들은 대부분 보면 소음인이 굉장히 많아요. 소음인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현상이 어떠냐면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하고 성격이 예민하고 그리고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이 소음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음인의 경우에는요, 그 소음인 아줌마는 원래 날씬해요. 이 그림도 보세요. 날씬하죠. 그죠? 근데 특징은 뭐냐면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튼튼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데? 하체 튼튼하신데. 진짜 좋아하네요. 튼튼하신데. 상체는요 어깨도 좋고 네. 근육이 절대 안 붙어요. 네. 난 가슴 한번 생겨보는 게 소원이에요.
예, 남성분들 있지만 특히 여성들은 소음인이 굉장히 주위에 보면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소음인의 경우에는 상체는 날씬하기 때문에 위에는 옷은 55 입으면서 하체는 66, 77 입는 아줌마들이 많아요. 예, 예. 그리고 얼굴도 좀 자그마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절대로 비만하다고 아무도 모르죠. 본인만 이렇게 숨겨놓은 하체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 소음인의 경우에는 몸이 냉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소음인인 경우에는 기운이 딸려서요. 연세가 드시면서 기운이 딸려서 기순환이 안 되면서 다리가 원래 좀 튼튼했는데다가 부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예, 기운이 딸리면은 하체가 더 띵띵 부면서 또 기운이 딸리니까 이 부기가 안 빠져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대로 살이 이제 팔리고.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소음인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기력을 많이 보충하셔야 돼요. 살 빼려고. 굴지도 못 가죠. 예. 적게 먹고 운동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그 주부들은요, 일단은 기력 보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특히 이제 이 체질 중에서도 소음인의 경우에 가장 기운이 딸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적게 먹고 운동해서 살을 뺄 게 아니라 기력을 보강해줘야 되고요. 살 빼볼 거라고 적게 먹고 운동하면 더 부어요. 힘들어서. 이게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먹는 음식으로는요. 몸이 냉하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닭고기. 고기 드시려면 닭고기가 좋고요. 그리고 인삼이나 대추나 생강이나 이런 따뜻한 성질이 열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찬 거는 당연히 나쁘겠죠. 몸이 냉하니까. 아까 소양이 좋았던 녹차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성질이 찬 거.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성질이 차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나 이런 성질이 찬 걸 드시면은 소음인은 기력이 더 떨어지면서 순환이 안 되면서 다이어트에 더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먹고 운동만 하실 게 아니라 따뜻한 음식 드시고 기력 보강하는 음식을 드셔서 기를 업시켜줘야지만이 순환이 잘 돼서 살도 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제가 그 살찌신 분들이 드시면 좋을 차를 4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일 옆에 있는 게 이게 당귀예요. 당귀. 예. 어머님들 아시죠? 당귀는. 네, 당귀는 여성들에게 가장 좋은 약재고요. 보혈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재예요. 근데 살 빼려는데 무슨 보혈? 보 읽으면 살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 피에 문제가 생겨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지럽거나 뭔가 좀 그 혈액이 부족해서 보혈시켜야 된다 싶은 분들은 이 당귀를 차로 끓여 드시면 좋거든요. 빈혈이 있거나 예,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그렇다 싶으신 분은 당귀 예, 차로 끓여 원장 드시면 이거 돼요. 또 하나 씹어 먹으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 지금. 아까 하나 몰래 먹었거든요. 코가 올라가가지고 여기 식도가 뜨끈뜨끈하다니까요, 아주. 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진피인데요. 이거는 많이 아시죠? 귤 껍질이에요. 그래서 이 귤 껍질을 요즘은 이제 뭐 농약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데 이제 유기농인 그런 귤 껍질 잘 말렸다가요. 한방에서는 이걸 좀 오래된 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진피 귤 껍질을 말린 요거를 이렇게 차로 만들어 드시면 요거는 기 순환을 시켜주는데 좋아요. 주부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열받고. 저도 실은 어제 저희 남편 때문에 열받았었어요. 왜 무슨 뭐 때문에요? 아유, 말을 잘 안 들어요, 아주. 그래서 저는 큰아들이, 우리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주부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남편 때문에도 받고, 자녀 때문에도 받고. 그래서 저도 똑같은 주부니까 열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는 저는 이걸 권해드려요. 끓여 드셨군요. 예, 진치차를 끓여 드시면 기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 기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이 진피, 귤 껍질을 좀, 예.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농약 문제가 걱정이 되시면요. 귤 껍질 말고 귤 알맹이를 자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음인에게 도움이 되는 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황기예요. 황기는 뭐 여름에 황기 백숙. 예. 삼계탕 할 때는 삼이 들어가고 황기 백숙에서 이거 많이 해먹었어요. 밥 끓일 때 황기를 넣는데 여름에 이제 땀 많이 흘리고 할 때 황기를 많이 드시거든요. 이 황기는 대표적으로 보기하는 한약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부님들이 기운이 없어서 처져서 손도 까딱하기 힘들고 몸이 힘드실 때는요. 이 황기를 차로 끓여 드시면